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하고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돌풍 장로님께서 돌풍의 농사 이야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요한복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절밖에 안 되게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께서 저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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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내 아버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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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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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일하리라 하시매. 장난치며 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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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포도나무요 참포도나무요 내 내 내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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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라. 농부라. 무릇 무릇 내게 내게 붙어 내게 있어 붙어 있어 열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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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지 맺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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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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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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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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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무릇 열매를 열매를 맺는 맺는 열매를 가지는 가지는 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더 더 하시려 열매를 열매를 맺게 하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그것을 하시니라. 깨끗하게 하게 하시니라. 하십니다. 네. 예. 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아침 햇살 스승님하고 우리 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시는 돌풍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공경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바람님께서 이번 달 설교를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제 농사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코비드가 걸리셔서 하늘바람님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농막에서 예배 채플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돌풍의 농사 이야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농사 이야기 편안하게 대화하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물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있는 이곳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경북 김천입니다. 김천 다 아시죠?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택배를 주문하면 김천이 아니고 이천이나 진천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천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김천이 이곳은 경상북도 김천이고요. 김천은 경북, 그 다음에 경남, 충청북도, 전라북도 4개 도가 다 접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남한 쪽에서 아마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을 영상으로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있는 동네입니다. 이쪽 멀리 보면 금오산이 보이고요. 금오산이 이렇게 김천에서 보면 사람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큰 인물이 날 거라고 하는 옛날에 큰 바위 얼굴 그 소설 아시죠? 그 소설에 나오는 큰 바위 얼굴이 누구일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멀리 금오산이 보이고요. 또 금오산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멀리 소성리가 있습니다. 성주인데요. 저기가 사드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TV에서 많이 데모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저 멀리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가 있고요. 그 뒤로는 가야산, 저 멀리에 뒤쪽에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이 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동네가 바로 앞에 동네가 보이고요. 동네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추풍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경계로 뒤쪽에 있는 산 뒤로가 충북이고요. 앞쪽은 경상도입니다. 그리고 저쪽 뒤로가 아마 포에버 킴님의 외갓집 동네가 있는 모동 모스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뒤로가 뒤에 있는 산이 용문산 쪽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도원 운동이 시작된 용문산이 산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농장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한 1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저희 집에서도 아파트에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는 저희 동네 이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기로 해서 이렇게 상수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 상수도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농장 쪽이고요. 코스모스가 열심히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하우스입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지었던 무화과 하우스고요. 안에 들어보면 이렇게 무화과가 자라고 있습니다. 높이는 한 4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50m 정도 되는 하우스입니다. 이렇게 무화과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무화과는 새순에서 이렇게 달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못 드셨던 그 무화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안에 수박도 달려 있고요. 또 이렇게 방울토마토도 조금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제가 비워둔 곳입니다. 지금 60평 건물 허가가 나 있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포크레인 제가 15년 전에 200만 원을 주고 산 포크레인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작업하고 있는 기계들입니다. 이곳은 이제 집 농막 있는 밑에 쪽에 있는 포도하우스입니다. 포도하우스에서 제가 지금 아직까지 봄부터 계속 포도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공한 건 아니고 계속 짓고 있습니다. 혼자 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혼자 하니까 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포도가 이렇게 묘목을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 포도밭이 길이가 한 6, 70m 되는데요. 요즘에 맨발 걷기 하시잖아요. 겨울에 이쪽에 마사각을 깔아서 전천후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우스 옆에는 이렇게 닭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닭을 키우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건 1000개입니다. 하루에 저에게 한 5, 6개의 알을 이렇게 낳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알을 놓으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계고요.
이거는 은개입니다. 예쁘죠? 이쁘네요. 음. 그리고 이 닭은 황금개입니다. 그래서 관상용 닭입니다. 알은 메추리 알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촛불 들고 있는 농막이고요. 농막 앞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스모스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 코스모스만의 공간입니다. 예, 화단입니다. 예, 뭐 각종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의아리, 제가 이름을 금낭화, 백합, 예, 이쪽 옆에는 수국, 예, 뭐 작약, 뭐 이런 꽃들이 있는데 들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 이건 의아리라고 하는 꽃입니다. 예, 장미가 피어 있고요. 이제 5월달 장미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달맞이꽃하고 체리세이지, 튤립도 피었었는데 졌고요. 네. 백합이 이제 곧 필 것 같습니다. 수국도 있고요. 화단 옆에 앵두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앵두 드실 분들은 오십시오. 그 다음에 홍매화 피었는데 이제 매실이 피었고요. 매실 달렸고요. 사과, 여름 사과입니다. 사과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요. 이렇게 올해 좀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구도 몇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됐는데요. 살구나무가. 그다음에 키위입니다. 키위가 올해 처음 열매를 맺었고요. 보리수 열매입니다. 지금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래, 예, 물이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리라는 그 다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이가 지금 달렸고요. 주위에 땅콩도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농막이고요. 농막 안에 들어가 보면 이쪽은 비닐하우스로 바깥에서 보면 비닐하우스인데 안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코스모스님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그래서 식탁과 주방, 그다음에 다용도실, 화장실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코스모스님이 찻잔도 갖다 놓고 했습니다. 쉴 수 있는 침대도 하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게 프로젝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제가 나무 합판을 사다가 직접 제작한 싱크대입니다. 실력이 대단하네. 그러네요. 그리고 싱크대 쪽 맞은편 쪽으로는 다용도실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하고 세탁할 수 있도록 작업복하고 일반으로 따로 하게 세탁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샤워도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화장실 이쪽에 화장실도 제가 타일 공사까지 다 제가 직접 해서 화장실도 만들었습니다. 와, 이 공간이 이제 코스모스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체프를 드리고 있는 저의 공간입니다. 침대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제 결혼 기념일 때 스승님께서 주신 글입니다. 멋있죠? 이곳에 글은 떴습니다. 이곳은 컨테이너 아닙니다. 중고 컨테이너인데 제가 창을 뚫어서 이렇게 바깥이 잘 보이도록 통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가 들어오는 입구가 한눈에 보이고 코스모스의 정원이 보이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있는 이곳을 한 바퀴 이제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감사해요. 탁월하죠, 탁월해. 멋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실력이 대단하세요. 가도 되나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제일 먹고 싶어. 가서 살고 싶네요. 예, 놀러 오셔도 됩니다. 지켜본 코스모스님 마음 좀 듣고 싶어요. 저 직접 다 만드시는 거 지켜보실 때 어떠셨는지. 코스모스는 크게 마음이 들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잠깐 보셨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띄워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돌풍의 농사 이야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농장 소개를 먼저 드렸고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농장 소개, 제 창업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 인생 계획, 농사 이야기,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왜 농사를 짓게 되었나? 제가 왜 농사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을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1995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대학 졸업하면서 바로 산림마을에 들어가서 6년간 전도사고 직원이면서 또 출판하고 사무하고 수련회 돕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본배님하고 같이 수련회 할 때마다 대전 시내에서 같이 함께 장도 봤는데요. 본배님 기억나시죠?
네, 뻔뻔님도 그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네. 장 보신다고 수련회 때마다 저와 같이 장도 보고 하셨습니다. 산림마을에서 6년간 이렇게 직원으로 있다가 2001년도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15 카플러스라고 카센터를 창업했습니다. 카센터를 만드는데 제가 지금부터 내 스스로 쓰겠다, 독립을 의미하는 의미로 카센터 이름을 815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1인 815라는 의미로 815라고 지었고요. 그때 전화번호를 815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 0815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815라는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센터를 한 5년 해보니까 카센터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자동차들이 사실 고장날 게 별로 없고 전기차로 바뀌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뀌면 거의 뭐 수리할 부분들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서비스 센터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카센터들은 아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카센터를 정리하면서 셀프 세차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카센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대전에서 두 곳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 폐차 산업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김천으로 내려와서 대한폐차 산업을 2005년도에 창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을 하면서 폐차장 안쪽 옆에 그때 큰바위님이 권유하셔서 유류 저장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0만 리터짜리 유류 저장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정제유 도매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폐차장 옆에 또 자동차 정비 공장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정비 공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합 정비 공장을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 2010년도에는 김천 쪽에 소도시다 보니까 폐차 대수가 많지 않아서 폐차장이 한 곳도 없는 충북 영동에 폐차산업 영업소를 창업해서 폐차 영업소를 영동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하고 폐차장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도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 2021년도에 저희 폐차장 부지가 한 2,500평 정도 되는데 그리고 건평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폐차장 일을 하면서 또 고등학교 선생님도 한번 했고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겸임교사로 또 강의도 한번 해봤고, 또 2011년부터 구미대학교 스마트 경영학과 겸임교수를 10년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좀 가져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이었다기보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소명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는 무슨 소명을 받았는지, 또 그 소명을 신앙인들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 분명히 뭔가 뜻이 계셔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을 거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가니까 다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소명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신학대학에 왔다 라고 했는데, 저는 제 할 시간이 됐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소명은 뭘까?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여러 또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 소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뭘까라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소명이 있으세요? 해솔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으신가요? 별풍님이 없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라. 지구별에 가거든 이런 일은 꼭 이루어야 한다는 미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소명이 없다는 말은 아마 네 마음껏 하라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별에 보내시면서 네 마음껏 여행하고 네 재능을 살려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 다현이를 놓으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놓은 건 아니거든요. 걔들이 진짜 행복하고 자기들 할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즐겁게 지구에서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지, 제가 애들이 어떤 목적을 이뤘으면 하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지구에서의 여행 계획은 네가 세워라, 네 마음대로 해보라 하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카센터를 하니까, 카센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네 행복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제가 세워봤습니다. 제가 산림마을에서 나와서 창업을 하면서 세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50세에 은퇴한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돈을 벌고 일을 할 텐데 50세에는 이 일들을 정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농사를 짓는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은 나 홀로 한다. 네 번째, 일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다섯 번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근데 왜 나는 50세에 은퇴하기로 했는가? 제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50이 되면, 제가 27에 결혼해서 29에 아기를 낳았어요. 27에 결혼해서 29에 다이리를 첫째를 낳았답니다. 근데 둘째 제가 50이 되면 둘째 다현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 마지막 등록금을 내는 나이가 50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마치는 나이가 50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독립을 애들을 독립시킬 수 있는 나이가 50이 되겠구나 해서 나이를 제가 은퇴할 나이를 5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산으로는 사람의 수명이 지금은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왕들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47세였고요. 평민들의 나이는 40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그리고 서유럽의 평균 수명이, 서유럽인들이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산업혁명 때까지 서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사는 원주민들은 거의 40대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0까지 살면 평균 이상 살았으니까 그 뒤로는 덤으로 사는 보너스 인생이지 않을까 해서 50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 사는 게 제가 보너스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가장 적절한 나이가 5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60대 후반 되어가지고 60대 이제 퇴직하면서 들어와서 두 번째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힘도 들고요, 몸도 따라주지 않고 머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또 농사를 시작하면 최소한 자리 잡는데 한 4년 5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가장 적절한 나이가 50이지 않을까 싶어서 50으로 저는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이 되는 나이에 정말로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통째로 사업자를 임대를 줬고요. 은퇴를 하려고 사실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서 한전과 20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은퇴를 합니다. 근데 은퇴를 하면서 나는 왜 농사를 짓게 되었나? 제가 왜 농사를 짓게 되었을까요? 자, 제가 농사를 짓게 된 이유는 제 아버지가 농부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직업이 농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그래서 제 일체 아버지도 농부시지만 저를 이렇게 이때 지구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농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농사를 짓는 것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농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의 전망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업종보다 상당히 밝습니다. 인류가 가장 오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농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특히 농산물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 농업이 많이 발전되면서 노동력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업을 이렇게 앞에 제가 쭉 나열을 했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포에버킴님, 뭐 행복님,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만 참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애국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규제도 너무너무 많고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사실. 제가 폐차장을 했었는데 폐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차장을 규제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김천시청의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환경과, 도청 환경과, 또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또 대구 쪽에 있는 낙동강유역 환경청, 그 다음에 환경공단, 또 노동부, 소방서 이런 데서 수시로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점검을 나옵니다.
수시로 또 세무서에서 가끔씩 연락 옵니다. 매출한 내역에 대해서 다 보내라고 하죠. 그러면 폐차장들마다 평균 매출액을 따져서 거기에서 너무 많다든지 너무 적으면 또 세무 조사의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조사도 한번 받아봤었는데요. 제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제 거래처에서 누락시키는 실수를 하면 그 관계되어 있는 업체까지 다 세무조사 다 나갑니다. 그러면 뭐 5년 전에 이거 왜 그랬어요 묻는데 알 게 뭡니까? 5년 전에 어제 일도 모르는데 모르면은 제가 소명을 못하면 뭐 다시 뭐 과태료를 낸다든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포에버킴님 또 행복님 다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데 농업에 보면 농민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김천에서 보통 뭐 1억 넘게 소득이 있는 분들은 많고요. 보통 2억, 3억씩 이렇게 순이익이 생겨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도 없고요.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무료로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농작물 손해보험도 들어주고 농기계, 비료값, 뭐 박스 포장지 다 정부에서 절반 정도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또 매년 직불금이나 또 농민수당도 줍니다. 저도 올해 농민수당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보다 사실은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은 최상의 수련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이 농사보다 더 좋은 수련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 환경과 또 저 자신의 몸과 또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농사일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의미로 끝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몸이 고되잖아요. 일이 고된데 그것보다는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일이 힘들어서 끝이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이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해온 일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그 일들의 대부분들이 창업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큰 기쁨을 사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해보면 농사는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할 기회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비닐하우스를 제가 혼자 지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에 기후 환경이 변화되면서 열대과일까지 다 김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천에서 뭐 귤도 나오고 뭐 천혜향, 한라봉 이런 것이 다 김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업 기술도 너무너무나 많고 또 새롭게 개량되는 농작물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끝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비전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제가 한 일들이 대부분 창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일들은 홀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일을 왜 혼자 하냐? 같이 해야지 효과도 좋고 또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앞에 했던 일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과하고 효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은 다 비용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적이냐, 얼마나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은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50이 되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전에는 50 이전에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일을 하겠다.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가족을 보살펴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로 일을 했다면 그때는 일이 사실은 수단이었죠.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50이 되면서 은퇴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는 50대까지만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제가 8.15라고 독립을 선언할 때 그때 세웠던 계획이에요. 50세까지 먹고 사는 일은 다 마련하겠다라는 의미였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진짜 50에 딱 은퇴를 다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일은 수단이 아니다. 일의 목적은 목적이다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그 일을 홀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면 농업은 종합예술이다 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우리 하티를 하자를 합의하면서도 삶은 예술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티 마칠 때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한 그 발표를 하죠. 그때 저는 농업 이 자체가 하나의 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다, 농사 짓는 일은 예술 활동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이니까 내 작품이니까 내가 혼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이쪽에 사는 분들은 다 제 혼자 하기로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술작품은 나의 인생이다 라고 정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손질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땅을 구입하면서 남들은 좋은 땅을 구입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땅을 보면 경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가지고 풀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쓰레기까지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여기 동네에 계신 분이 땅을 내놨는데 몇 년 동안 팔리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계속 팔리지 않아 가지고 땅값이 계속 조금씩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마침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제가 50대의 삶을 이제 은퇴를 하면서 사실은 코스모스와 같이 세계 여행을 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은퇴 기념으로 이제 사월 좀 정리하고 세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못하게 됐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을 사자. 그러니까 이렇게 불모지니까 제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삶을 예술이라 작품을 만드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 백지를 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포크레인을 제가 이 포크레인은 제가 15년 전에 2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포크레인입니다. 근데 지금도 고칠값만 해도 한 200만 원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제가 고쳐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이쪽으로 옮겨오고 틀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들을 좀 키워내고요. 이렇게 틀을 닦았습니다. 틀을 닦고 폐차장에서 사용하던 이런 컨테이너, 창고로 사용하던 녹슬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사이딩을 붙이고 안에 석고보드를 닫혀서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리는 곳이 이 공간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고요. 옆에다가 비닐하우스, 아까 그 버려진 곳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우스를 뜯다가 옆에 농막 옆에 세워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코스모스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하우스인데요. 무화과를 처음에 이렇게 노지에다가 심어 놨더니만 가을 되니까 비가 많이 와서 다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수확을 거두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에 제가 작년에 겨울 동안 혼자 이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높이 한 4m 정도 되고 길이는 50m 정도 됩니다. 제가 혼자 짓고 있으니까 동네 분들이 나오셔서 이걸 어떻게 혼자 해요? 라고 이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해보면 다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령껏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령껏 제가 혼자 것을 지었고요. 이걸 짓고 나서 밑에 이제 포도밭을 또 하우스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 하우스는 지금까지 제가 아직까지 완공 안 되고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도도 묘목을 심어 놨더니만 이거 대부분이 비가 많이 오니까 열매가 마지막에 다 썩어버리고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동안에 거의 반 가까이 얼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묘목을 군데군데 묘목을 다시 심고 지금 하우스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지붕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옆에도 다 돌아가면서 비닐을 다 씌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농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정했는데요. 이 농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공동 작품입니다. 내가 내 혼자 잘하겠다고 아무리 해도 아까처럼 가을 되니까 소출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2년, 3년째인데 농사 지어가지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고 소득이 안 나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농사를 지으면 시작해서 최소한 4년, 5년은 걸려야지 소출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빨리 시작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는 나와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아무리 내 혼자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기온,
비와 바람 그리고 주위 환경이 나의 농사 기술과 잘 맞을 때에 농작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농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공동작품입니다. 그리고 농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성경 인물은 제가 생각에 에녹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의 삶도 이렇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 삶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농사를 짓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묻고 서로 또 대화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